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를 악용하는 배우자 끊어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그것을 보완해주는 부부라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내 배우자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악용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이제 이혼 소송을 맡기실 때 그런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특히 자기 배우자가, 변호사님, 우리 배우자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보통이 아닐 거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뢰인들이 제법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어 하신다. 하지만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일수록 전문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해버리면 오히려 더 기가 폭 죽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변호사가 상대방의 기를 확 눌러놓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변호사한테는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러면 원래 내 배우자의 약점을 아니까 제 의뢰인한테 뒤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기존의 관계에 근거한 자신이 우위를 점한 그런 것을 기술을 활용해서 당사자를 공략해요. 그러면은 앞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그 배우자랑 잘 싸워드려도 본인이 무너지는 순간, 변호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본인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의뢰인들은 처음에 오시면 이제 대부분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일수록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태까지 부부 관계를 우리가 그 의뢰인께서 이어오시면서 계속적으로 그 배우자가 의뢰인의 그러한 심리를, 성격을, 성향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애를 점해왔을 거다. 그게 표면적으로 예를 들자면 계속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폭행이 아니어도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하고, 내지는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못 견뎌서 이혼을 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혼 소송을 할 때 이걸 제대로 못 끊어내시면은 그 기존의 관계, 내가 을이었고 상대방이 갑이었던 갑을 관계를 정확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 통해서 이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혼을 하셔도 상대방 갑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한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면서 또 다시 자기가 갑의 지위를 점하고 있고, 나는 또 다시 나도 모르게 을의 지위가 돼 있고,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폭행이나 계속적으로 괴롭힘이나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휘두름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저한테 오신 의뢰인 분이 그런 느낌이 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존에는 그렇게 살아오셨을지 모른다. 하지만은 이제 돈 들여서 변호사 통해서 이혼하시는 마당에 확실하게 그 관계를 단절시키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혼하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제 내 인생, 이제 남이 돼버리는 거고, 배우자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지. 이때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인생이 쉽게 열리지가 않는다. 계속 전 배우자의 영향이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딱 이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끊어내자. 그러면 이제 이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근데 이게 당사자가 본인이 뭔가 나 변신했어, 나 끊어내겠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안 바뀌죠. 관계도 잘 안 바뀝니다. 내가
관계가 돼 있었다면 그걸 을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시면은 저는 일단 배우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관계를 다 차단시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한다.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지켜주신 의뢰인들은 대부분, 왜냐하면 상대방 갑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나는 만만해. 그래서 나는 막 휘두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태. 그런데 뭔가 임팩트가 오지 않는 이상 그 가해자 갑 스스로도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우자가 바뀌었다. 적어도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행동하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 본인이 갑자기 내가 연락하자고 하면은 연락을 하든지 뭐 나한테 휘둘리던 사람이 연락 딱 끊어버리고 법대로 하자면서 변호사 딱 통해가지고 공격을 딱 해와버리면 그게 나름의 카운터 펀치가 되는 거고 나름의 관계를 끊어내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하느냐,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드리냐면 우리 배우자가 매우 친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뭐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거의 첫 서면 소장이 됐든 우리가 원고일 때는 소장이고 우리가 표고일 때는 답변서가 되겠죠. 답변서가 됐든 초장에 정말로 치밀하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논리와 증거를 다 짓밟는 서면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길을 완전히 초전에 박살 내놔야 돼요. 이거 서서히 뭐 하나씩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첫 서면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분위기 자체를 그냥 초장에 다 눌러버리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뭐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논리로 달라들 때도 정말로 철저하게 깨부숴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기가 눌리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때려놓고도 내가 바람 펴놓고도 내가 잘났다. 우리 남편은 별것도 아닌데 아닌 존재인데 이래 생각하고 있다가 다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판결까지 이어지고 나면은 물론 내가 판결을 이겼다, 위자료를 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부부관계를 완전히 끊어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갑질을 당하던 관계를 차단했다. 거기에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조건 제가 담당한 의뢰인들이 그래도 저하고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그걸 잘 끊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10명 중에 8분은 잘 끊어내시지만 또 간혹 그 변호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의뢰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는 철저하게 눌러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온 걸 또 받으셔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흐지부지해지고 다시 기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혼을 결심했다. 특히 내 배우자가 뭐 치밀한 사람이고 내지는 기존의 관계에서 나한테 굉장히 갑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소송을 하실 때, 시작을 하실 때 마음가짐도 중요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끊어내는 방법으로 소송을 해서 단순히 뭐 소송을 해서 판결을 이겼다, 금액을 받는다 그걸 떠나서 기존의 갑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시키고 완전하게 내가 당신이 만만하게 봤던 예전에 내가 아니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서 이 이혼 소송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그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내 삶을 새롭게 새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이혼 소송을 하는 목적이고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